풋살할 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신발입니다. 제대로 된 풋살화 한 켤레만 있으면 인조잔디 어디서든 바로 공차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신발들 중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할까? 요즘 풋살화 가격도 20만원 가까이 이렇게 비싸잖아요. 실패 없이 딱 좋은 신발 한 가지만 구입하고 싶은데 뭐 사야 할까? 초보일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풋살화를 고를 수 있는 기준들을 정리했습니다. 왜 이 신발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런 신발은 어떤 모델인지, 초보 풋살러들이 입문할 때 알면 좋은 최고의 풋살화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먼저 참고해 주세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풋살화는 크게 실내 코트용, 즉 우레탄 바닥, 마룻바닥과 인조잔디, 카펫형 인조잔디로 나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모델들은 인조잔디나 카펫형 인조잔디에서 사용하는 터프화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느낌이 꽤 나뉘는데요. 안정감과 쿠션을 강조한 정통 풋살화 계열은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묵직한 느낌이 있고, 반대로 가볍고 민첩한 움직임을 강조한 모델들은 얇고 날렵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어보면 편한데 좀 둔하다, 가볍긴 한데 안정감이 아쉽다, 이렇게 취향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풋살화는 편한데 뭔가 움직임이 둔해진 느낌이다, 좀 더 가볍게 치고 나가고 싶은데 발이 안 따라온다, 이런 분들이라면 가볍고 빠른 움직임에 초점을 둔 모델이 훨씬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약 20년 동안 동호인 축구를 꾸준히 해왔고, 풋살은 비교적 최근 몇 년 사이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부분이 그렇듯이 발이 편한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해서 캥거루 가죽 기반의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풋살화 위주로 신어왔고, 대표적으로 정통 풋살화 느낌에 가까운 나이키 TM4 레전드 9을 주력으로 오래 신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느낌의 편하고 묵직한 풋살화들만 계속 찾아 신으려다가 우연히 미즈노 매장에서 다른 모델들을 비교해서 신어보던 중에 미즈노 알파 3를 통해 처음 스피드 신발을 접하게 됐고, 아, 내가 그동안 신던 신발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었구나. 그 이후로는 가볍고 민첩한 스피드형 신발들을 위주로 직접 구매해서 신어보고 비교해보면서 경험해봤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는 여러 매장도 직접 돌아보고 아울렛도 다녀보면서 초보자분들이 풋살화를 고를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지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어보고 비교해본 기준으로 지금 가장 많이 비교되는 스피드형 풋살화 3가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디다스 F50 프로 TF, 미즈노 알파 3 엘리트 AS,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 무엇을 사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과 함께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봤습니다. 이 세 모델들은 가볍고 빠른 풋살화를 찾는 분들이라면 거의 한 번씩은 고민하게 되는 대표적인 모델들이고, 이 3가지만 확실하게 보셔도 선택 기준은 충분히 잡히실 겁니다. 저는 발 길이 25.5cm, 발볼 10.5cm 기준에서 아디다스 F50 프로 TF 260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이 신발은 처음 신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어퍼의 단단함입니다. 발등이 뻣뻣한 플라스틱 느낌이 강한 편이고, 중족부를 잡아주는 밴드 구조가 따로 들어가 있어서 발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며, 빈 공간 없이 발에 딱 맞게 감싸주는 느낌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잡아준다를 넘어서서 발을 압박하는 느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신고 있는 동안 발이 저려지는 불편함이 느껴졌고, 이 부분은 호불호가 꽤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 신발을 신는 분들이나 지나가다가 착용하고 계신 분들께 후기를 들어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어퍼가 얇고 딱딱한 느낌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쪽 밴드가 발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이 타이트한 고정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무조건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만 보고 샀다가 예상보다 훨씬 강한 압박감 때문에 착화감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실패 확률도 높은 편에 속하는 신발입니다. 정리하면 이 신발은 발볼과 발 길이만 맞는다고 끝나는 모델이 아니라 발등 높이와 중족부 압박까지 함께 체크해야 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이 얇고 족형 자체가 슬림한 분들께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이스리스 상품이나 공홈의 신상 색상이 아니면 프로 등급을 아울렛에서도 2월 상품 색상 10만원 미만으로 흔히 볼 수 있으니 꼭 신어보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와 미즈노 알파 3 엘리트 AS입니다. 이 두 신발은 지금 풋살화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고민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근데 막상 찾아보면 둘 다 좋다는 말은 많은데 정작 나한테 뭐가 맞는지는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스펙 비교가 아니라 이 두 신발이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 3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즈노 알파 3 엘리트 AS는 가격대도 높고 구하기도 쉽지 않은 신발입니다. 실제로 모든 색상 금방 품절되고 매장에서도 신어보고 구매
구매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신어보면 왜 만족도가 높은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신발은 첫 착용부터 편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발을 억지로 조이는 느낌보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즈노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기준으로 보통 발볼이라고 설명할 만큼 발볼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은 발볼 수치보다는 정 사이즈 추천 정도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60 사이즈로 신어보면 두 모델이 발볼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는 발볼보다 가죽이 발을 받아주는 방식에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즈노 알파3 엘리트 AS는 발끝이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이고 어퍼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천연가죽처럼 느껴지는 인조가죽 특성이 있어서 발에 하중이 실렸을 때 발볼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걸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발이 압박되는 느낌보다 유연하게 늘어나면서 잡아준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발볼이 약간 있는 분들이나 압박감에 민감한 분들은 이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는 이 신발은 발을 부드럽게 받아준다기보다 처음부터 형태를 유지하면서 발을 안쪽으로 강하게 고정시키는 느낌입니다. 어퍼 텐션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신발 형태가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발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싫어하거나 빠른 방향전환, 급정지 상황에서 신발이 끝까지 발을 잡아주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베이퍼 쪽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풋살은 축구보다 짧은 거리에서 방향전환과 급정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 부드러운 신발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이 안에서 조금씩 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3는 편안함과 유연함이 강점이라면 베이퍼는 착화감의 텐션을 오래 유지해주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즈노 알파3 엘리트 AS는 솔직히 처음 풋살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신발입니다. 처음 신는 순간부터 가벼운 운동화 신는 것처럼 바로 적응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발은 좋다는 걸 떠나서 애초에 신어볼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인기 모델이다 보니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매장에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착용 후 비교해볼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저 역시 지인이 풋사라를 추천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알파3를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반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구하기도 어렵다, 초보한테 20만원짜리를 추천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신발인 건 분명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엔 진입장벽이 있는 모델입니다. 반대로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는 제가 극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F50처럼 특이한 밴드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착화감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무난한 편입니다. 즉 처음 신었을 때 호불호가 크게 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꽤 현실적인데요. 알파3와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경우도 많고 진한 색상이나 할인 시즌 기준으로는 10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가격대면 입문용, 보급형 풋사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도 퍼포먼스는 훨씬 높은 수준을 경험할 수 있고 가격 대비 비교군들을 찾아봐도 훨씬 메리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입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카데미 등급이나 보급형부터 시작하면 풋사라 자체에 대한 첫인상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화감, 반응성, 안정감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10만원 이하 가격대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괜찮은 퍼포먼스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만족도도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6 프로 TF는 입문자부터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원하는 분들까지 두루 추천하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풋사라라기보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줄여주는 풋사라, 불편한 두남, 미끄러움, 애매한 활용성, 이걸 한 번에 줄여주는 신발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 한 켤레를 찾는 분들, 아직 정착 못하신 분들, 이제는 고민 좀 줄이고 싶은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립니다. 풋사라 특유의 묵직함이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에게 이 신발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만족하실 겁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풋사라 선택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